제19화 퍼져나가는 기묘한 소문. 복국 소동이 지나간 후 가게에는 며칠간 평화가 흘렀어. 아니, 평화라기보다는 기묘한 고요함에 가까웠지. 가게를 찾아왔던 취객들의 소문이 퍼졌는지 밤늦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거든. 그 가게에 가면 이상한 국물을 먹고 사람이 얌전해진다더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동네 술꾼들 사이에 퍼진 모양이었어. 덕분에 난 오랜만에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 근데 그 고요함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어. 내 가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 난 그저 문이 열리기를, 그리고 어떤 사연이 내 주방에 새로운 명령을 내릴지를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내가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길 건너편 명가식 유주인 할머니가 가게 앞을 서성이는 게 보였어. 50년 넘게 한자리에서 국밥을 말아온 이 동네의 터밑줄 대감이자 살아있는 역사 같은 분이었지. 할머니는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으로 내 가게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난 애써 시선을 피했지.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영역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존재를 향한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거든.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감시는 계속됐어. 그리고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종류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지. 이전에는 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이제는 호기심과 기대를 품고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여기가 그 소문의 식당 맞나요? 먹는 사람에 따라 메뉴가 바뀐다는. 유튜브 보고 왔는데요. 오늘의 메뉴가 뭔지 궁금해서요. 소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가게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가 아름아름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야. 난 그런 손님들이 불편했어. 그들은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기적을 구경하러 온 관객들 같았거든.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 앞에서 내 능력은 발동하지 않았어. 난 그들에게 그냥 내가 만들 수 있는 맛없는 떡볶이를 내놓을 뿐이었지. 당연히 그들은 실망했고 욕을 하며 가게를 나섰어. 난 다시 예전처럼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지. 내 능력은 순수한 절망과 고통 앞에서만 발현되는 모양이었어. 사람들의 기대와 호기심은 오히려 그 힘을 억누르는 불순물처럼 작용했지. 며칠 동안 가게는 텅 비어 있었어. 소문을 듣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악평이 더 빨리 퍼진 모양이었지. 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 다시 예전처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나만의 지옥으로 돌아가는 게 마음 편했으니까. 난 다시 무기력에 빠져들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어. 모녀로 보이는 두 여인이 가게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지. 곱게 나이를 먹은 노모와 그런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부축하는 중년의 딸이었어. 그들에게서는 이전 손님들과 같은 격렬한 슬픔이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지. 그저 오랫동안 계속된, 그래서 더 깊고 아득한 체념과 슬픔의 기운이 안개처럼 머려 있었어. 딸이 먼저 입을 열었지. 여기가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곳이 맞나요? 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이었어. 난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지. 그런 거 없소.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어머니께서 통 입맛이 없으셔서 뭐라도 좀 드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제발 뭐라도 좋으니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내어주실 수 없을까요? 딸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삶의 위협과 함께 식욕마저 잃어버린 노모의 공허한 눈빛.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건 호기심이 아니었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지막 희망이었지. 그리고 내 능력은 그 희미한 희망에 응답하고 있었던 거야. 제20화 생명의 불씨를 지피는 갈비탕. 딸의 간절한 부탁에 난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어. 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내 몸은 이미 오늘의 메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지. 내 손이 며칠 전 새벽 시장에서 나도 모르게 사다 둔 두툼한 소갈비를 꺼내고 있었어. 난 그때 내가 왜 이걸 샀는지 몰랐지만 내 몸은 이미 오늘 찾아올 이 손님들을 예감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의 요리는 이전과는 달랐어. 화려하거나 강렬하지 않았지. 길고 정성스럽고 마치 수행과도 같은 시간이었어. 난 핏물을 빼기 위해 소갈비를 찬물에 담갔어. 그리고 가게를 청소하고 집기를 정돈하며 고요하게 오늘의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지. 이 모든 과정이 이제는 내 몸에 완전히 배어든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어 있었어. 핏물을 뺀 갈비는 끓는 물에 한 번 데쳐내 불순물과 기름기를 제거했어. 깨끗하게 씻어낸 갈비를 다시 솥에 안치고 맑은 물과 함께 통마늘, 대파, 생강, 그리고 아침에 사온 단단한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었지. 불 위에서 솥은 몇 시간 동안이나 조용히 끓었어. 난 그 곁을 지키며 쉴 새 없이 떠오르는 거품과 기름을 걷어냈지. 잡념을 걷어내듯 슬픔을 걷어내듯 이 지루하고 고된 과정이야말로 맑고 깊은 국물을 만드는 유일한 비법이었어. 마침내 갈비살이 뼈에서 부드럽게 떨어질 정도로 푹 익었을 때 난 불을 끄고 육수를 식혔지. 하얗게 굳은 기름을 마지막 한 점까지 걷어내자 수정처럼 맑고 깊은 향을 품은 국물이 모습을 드러냈어. 간은 오직 좋은 천일염과 색을 내기 위한 국간장 한 방울로만 맞췄지. 난 뜨겁게 달군 돌솥에 부드러운 갈빗대와 물을 담고 팔팔 끓는 맑은 국물을 부었어. 그 위로 정성껏 부쳐낸 노란 계란 지단과 파릇한 대파, 그리고 복을 기원하는 붉은 대추며 달을 고명으로 올렸지. 갓 지은 쌀밥과 시원하게 익은 깍두기를 곁들여 모녀 앞에 내려놓았어. 오늘의 메뉴, 갈비탕이요. 노모는 오랫동안 아무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던 눈으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돌솥을 바라보았어. 맑은 고기 국물에 부드럽고 구수한 향기가 노모의 코끝을 간지렸지. 딸이 먼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어머니의 입가로 가져갔어. 노모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지. 그리고 닫혀있던 미각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렸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고 따뜻한 국물이 생명력 없이 식어있던 몸속으로 흘러들어가 온기를 퍼뜨렸지. 노모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어 다시 한번 국물을 맛보았어. 그리고 젓가락으로 갈비살을 살짝 건드렸지. 고기는 저항 없이 부드럽게 뼈에서 분리되었어.
딸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 지난 1년간 남편과 사별한 후 어머니는 서서히 삶을 놓아가고 있었대. 웃음을 잃었고 말씀을 잃었고 마침내는 식욕까지 잃어버렸지. 그런 어머니가 지금 눈앞에 음식을 맛보고 있었던 거야. 갈비탕 한 그릇이 기적을 만들 수는 없었어. 하지만 그건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에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어넣는 작은 희망의 시작이었지. 노모는 그릇을 다 비우지는 못했지만 딸이 지난 몇 달간 본 것 중 가장 많은 양을 먹었어. 식사를 마친 딸이 계산을 하며 내게 깊이 고개를 숙였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무언가를 드신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저희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녀가 떠난 후 난 텅 빈 돌솥을 바라봤어. 내 가슴 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잔잔하고 깊은 평온함이 차올랐지. 난 더 이상 떠밀리듯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난 이제 내일 찾아올 누군가를 위해 무엇이 될지 모를 오늘의 메뉴를 위해 기꺼이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요리사였던 거야. 벽에 걸린 오늘의 메뉴라는 글씨가 내게 말을 거는 듯했어. 그건 더 이상 불확실한 운명에 대한 백기가 아니었지.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세상과 맺은 조용한 약속이었어. 제21화 소문의 진실을 찾아온 손님. 갈비탕을 먹고 간 모녀의 이야기가 또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가게의 기묘한 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 이전에는 그저 이상한 식당 정도였다면 이제는 마음을 치유하는 식당, 기적의 식당 같은 듣기만 해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수식어까지 붙었지. 난 그런 소문들이 역겨웠어. 난 구원자나 상담사가 아니었거든. 난 그냥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요리를 하게 된 성질 더러운 분식집 주인일 뿐이었으니까. 소문은 결국 올 것이 오게 만들었지. 그날 가게 문을 연 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손님이었어. 최신 스마트폰을 셀카봉에 끼운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젊은 남자. 누가 봐도 맛집 탐방으로 온 인터넷 방송인이나 블로거였지. 와, 소문대로 분위기 독특한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유튜브에서 푸드파인더 채널을 운영하는 진PD라고 합니다. 남자는 호들갑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가게 내부를 카메라에 담았어. 난 그의 등장에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지. 내 성역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놈이 침입한 것 같아 불쾌했거든. 여긴 동물원이 아니라고. 촬영 안 돼. 에이,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요즘은 홍보가 생명인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 미스터리한 오늘의 메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다고요. 제가 사장님 가게의 진심을 시청자들께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심. 남자가 가볍게 내뱉은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찔렀어. 그건 내가 매일 밤 요리를 통해 마주하고 있는 나 자신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단어였거든. 진심을 보여달라는 도전. 그건 슬픔에 대한 위로 요청과는 다른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지. 그리고 내 안의 각성은 그 도전에 응답하고 있었어. 가장 평범한 것에 가장 깊은 진심을 담아라.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음식은 된장찌개였어. 김치찌개보다 더 근원적이고 한국인의 삶과 가장 가까운 음식. 누구나 끓이지만 아무나 최고의 맛을 낼 수는 없는 요리사의 내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음식. 난 그 오만하고 가벼워 보이는 남자에게 진짜 진심 위 맛이 뭔지 보여주기로 결심했지. 난 주방을 지나 가게 뒤편의 작은 뜰로 향했어. 그곳에는 나조차 그 존재를 잊고 있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장독대가 있었지. 난 홀린 듯 가장 큰 독의 뚜껑을 열었어. 그러자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구수하고 진한 향이 확 올라왔지. 직접 담가 오랜 시간 숙성시킨 시판 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장이었어. 난 뚝배기에 살뜨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로 밑국물을 냈어. 거기에 잘 숙성된 된장을 넉넉히 풀어넣었지. 감자와 애호박, 양파를 큼직하고 투박하게 썰어 넣고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두부를 더했어. 보글보글, 뚝배기 안에서 된장이 풀어지며 내는 소리는 정겹고 구수한 냄새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지. 그 냄새는 길 건너 명가식당까지 흘러들어갔어. 냄새를 맡은 옥선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지. 이 냄새는 그건 공장에서 찍어낸 된장에서는 결코 날 수 없는 제대로 된 장과 정성 없이는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향이었거든. 할머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어. 이 동네의 진짜 고수가 나의 진심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야. 제22화 본질을 꿰뚫는 맛 된장찌개 백반. 난 된장찌개와 함께 갓 지은 흑미밥 그리고 간단하지만 정갈한 반찬 두 가지를 더 곁들였어. 고소하게 무쳐낸 시금치나물과 바삭하고 달콤 짭짤하게 볶아낸 잡멸치볶음. 완벽한 백반 한 상이었지. 오늘의 메뉴 된장찌개 백반. 진PD라는 남자는 눈앞에 차려진 소박한 밥상에 살짝 실망한 눈치였어. 오늘의 메뉴라기에 뭔가 더 특별하고 화려한 것을 기대했던 거겠지. 그는 카메라를 향해 적당히 멘트를 하며 숟가락으로 찌개를 한술 떴어. 그리고 그의 시간이 멈췄지. 단순한 짠맛이 아니었어. 혀를 감싸는 구수한 장맛, 채소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단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깊고 진한 감칠맛. 세상의 모든 된장찌개를 먹어본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완벽한 맛의 원형이었지. 그는 할 말을 잃었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밥과 찌개를 번갈아 가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지. 맛집 리뷰라는 그의 일이 순수한 식사라는 행위 앞에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어. 그릇의 바닥이 보일 때쯤 진PD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나를 바라봤어. 사장님, 이건 반칙인데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진짜네요. 소문이 진짜였어. 그는 촬영도 있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어. 계산을 하며 그는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지. 오늘 제가 찾으려던 진심이 뭔지 확실히 배우고 갑니다.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긴 저만 알고 싶은 곳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요. 진PD가 떠난 후 난 그가 앉았던 자리를 정리했어. 그때 길 건너편 명가식당에서 나온 옥선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지. 할머니는 팔짱을 낀 채 무섭도록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난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기류가 흘렀어. 동네의 오랜 고수가 정체불명의 신흥 강자를 경계하고 탐색하기 시작한 거야. 내 성역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비밀이 아니었지. 세상이 내 가게를, 내 음식을 주목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난 그 주목이 그다지 싫지만은 않았지. 어쩌면 난 이 지긋지긋한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 제23화 길 건너 고수의 날카로운 시선. 진PD라는 작자가 다녀간 뒤로 내 일상은 미묘하게 변했어. 가장 큰 변화는 길 건너 명가식당 위 옥선 할머니였지.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내 가게를 쳐다봤어. 그건 그냥 힐끔거리는 수준이 아니었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혹은 숨은 그림을 찾아내려는 전문가처럼 끈질기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 내가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면 할머니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으며 나를 쳐다봤어. 내가 식자재를 들여놓을 때면 슬쩍 나와 내가 들고 가는 상자의 상표까지 훑어보는 것 같았지. 손님이 들어오기라도 하면 그 손님이 어떤 표정으로 들어와서 어떤 표정으로 나가는지까지 전부 지켜보는 눈치였어. 처음에는 기분이 더러웠지. 뭘 꼬라봐, 노인네가. 속으로 욕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내 모든 걸 감시당하는 기분. 내 초라한 가게와 내 한심한 인생을 비웃는 것 같아서 불쾌했지. 그래서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행동하고 가게 문을 쾅 닫아버리기도 했어.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 그 시선이 마냥 불쾌하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 이상한 일이지. 그 시선에는 격렬이나 비웃음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장인의 끈질긴 탐구심 같은 게 담겨 있었거든. 그 시선은 나에게 일종의 압박감으로 작용했어. 나도 모르게 청소를 더 열심히 하게 됐지. 할머니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창문을 한 번 닫을 걸 두 번 닫게 되고 조리대를 정리할 때도 각을 맞춰서 정리하게 됐어. 그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그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거울 같아서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자꾸만 비췄거든. 그 시선 앞에서 난 더 이상 예전처럼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야. 나도 할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어. 할머니의 가게는 언제나 아침 일찍 문을 열었지. 가게 앞에서는 늘진한 사골 국물 냄새가 났어. 그 냄새에는 어떤 기교나 속임수도 없었지. 그저 좋은 뼈와 오랜 시간, 그리고 정성으로만 낼 수 있는 정직한 냄새였어. 할머니는 가게에 배달 온 채소들을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가차없이 돌려보냈지. 손님들에게는 무뚝뚝했지만 국밥 그릇을 내어줄 때의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어. 난 할머니를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요리사의 모습을 어렴풋이 엿본 것 같았어.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음식에 책임을 지는 사람. 내게 깃든 이정체 모를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실력과 철학을 가진 사람. 그렇게 며칠 동안 우리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탐색전이 계속됐어. 그날은 손님이 한 명도 없었지. 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가게만 쳐다봤어. 할머니도 의자에 앉아 내 가게를 쳐다봤지. 꼭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결투 직전의 두 총잡이 같았다고. 저녁이 되고 내가 가게 문을 닫으려고 셔터를 내리는데 길 건너 할머니도 가게 문을 닫고 있었어. 어두운 골목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우리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지. 할머니는 나를 향해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까딱했어. 그건 인사가 아니었지. 내일 보자는 무언의 신호. 혹은 내가 곧 가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느껴졌어. 내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지. 뭔가가 곧 일어날 것만 같았어. 제24화 비 오는 날의 시험. 다음 날 할머니의 선전포고는 현실이 됐어.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렸지. 이런 날은 손님이 없어서 싫었지만 왠지 오늘만큼은 이 비가 꼭 필요한 무대장치처럼 느껴졌어. 오후가 될 무렵 가게의 문이 조용히 열렸어. 옥선 할머니였지. 그녀는 젖은 우산을 문가에 세워두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 손님처럼 자리에 앉지 않았지. 대신 50년 간 국밥을 말아온 장인의 날카로운 눈으로 가게 구석구석을 훑었어. 내가 며칠간 공들여 닦아낸 테이블과 주방. 할머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눈 속에는 희미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 할머니는 내 앞에 조리대로 다가와 들고 온 작은 보따리를 툭 내려놓았어. 비가 오니 전 생각이 나더군. 보따리를 풀자 샛노란 속잎이 꽉 찬 싱싱한 배추가 모습을 드러냈어. 명가식당에서 쓰는 그녀가 직접 깐깐하게 고른 최상급 배추였지. 이걸로 배추전 한번 부쳐봐. 어디 자네 손맛 좀 구경해보세. 그건 주문이 아니었어. 시험이었지. 동네의 오랜 고수가 정체불명의 신하에게 던지는 정면승부. 내 얼굴이 굳었어. 오늘의 메뉴는 상처 입은 이를 위한 거지 누군가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었거든. 내 안에서 반발심과 오기가 치솟았지. 당장 그 배추를 들고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어.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 할머니의 눈을 보는 순간 난 압도당했거든. 그 눈에는 단순한 시험관의 오만함이 아니었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길, 음식이라는 도에 대한 치열함.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진심을 기어이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장인의 순수한 갈망이 담겨 있었지. 그 갈망이 내 각성을 깨웠어. 이번에는 치유가 아닌 증명을 위한 각성이었지. 가장 기본에 가장 완벽한 기술을 담아라. 난 말없이 배추를 받아들고 주방에 섰어. 배추전. 가장 서민적이고 만들기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된 맛을 내기란 지극히 까다로운 음식이지. 내 손이 먼저 배추를 손질했어. 난 배추의 두꺼운 줄기 부분에 칼집을 살짝 넣어 부칠 때 고르게 익도록 만들었지. 끓는 소금물에 배추를 살짝 데쳐 숨을 죽이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짰어. 이 과정은 배추의 풋내를 없애고 속에 품은 단맛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지. 다음은 반죽이었어. 난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황금 비율로 섞고 얼음물을 부어 가볍게 저었어. 반죽을 너무 많이 치대면 글루텐이 형성되어 질겨진다는 걸 내 몸은 알고 있었지.
반죽은 배추의 맛을 덮지 않을 정도로 얇은 막을 씌울 정도로만 만들었어. 넓은 팬이 뜨겁게 달궈지자 난 기름을 넉넉히 둘렀지. 데친 배추에 얇게 반죽 옷을 입혀 팬 위에 올렸어. 지글지글. 비 오는 날의 풍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 난 불을 조절하며 전이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하고 파삭한 레이스처럼 변할 때까지 기다렸지. 정확한 타이밍에 전을 뒤집자 먹음직스러운 황금빛 자태가 드러났어.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눅눅하지도 너무 적게 써서 퍽퍽하지도 않은 완벽한 상태였지. 난 간장, 식초, 물을 섞어 초간장을 만들었어. 거기에 잘게 썬 양파와 청양고추 한 조각을 띄워 전이 기름진 맛을 잡아줄 상큼하고 칼칼한 맛을 더했지. 근데 내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내 시선이 냉장고 구석, 의문의 작은 항아리로 향했지. 뚜껑을 열자 달콤하고 시큼한 기분 좋은 누룩향과 함께 하얀 기포가 보글보글 피어오르고 있었어. 직접 담근 막걸리가 완벽하게 익어 있었던 거야. 난 고운 채에 막걸리를 걸러 하얀 사기 주전자와 잔을 함께 준비했어. 난갓 부쳐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배추전 한 접시와 뽀얀 빛깔의 막걸리 한 주전자를 할머니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지. 할머니는 말이 없었어. 그녀는 젓가락으로 전을 한 조각 찢어 그 단면을 유심히 살폈지. 완벽하게 익었지만 물러지지 않은 배추, 그리고 얇고 바삭한 튀김옷. 할머니의 미간이 미세하게 움직였어. 시험의 결과는 이제 그녀의 입안에서 결정될 터였지.